입장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창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근본 제250회 강섭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49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구보험법 제8조에 따라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서 2025년도 조성계획은 2024년도 조성액보다 8억 9,900만 원이 증가한 962억 7,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된 사업의 내용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으며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의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 집행하려는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50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871억 5,900만 원과 특별회계 41억 5천만 원으로 총 예산 4,913억 900만 원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26%인 53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1.89%인 2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근본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편, 주민여가 시설 확충을 위한 스포츠 센터 건립과 에코델타 복합 민원센터 건립,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에 집중하여 재정 투자 확대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간 우선순위, 투자 효과, 사업 시기, 예산 산출 근거, 동일 유사한 사업간 중복 여부 등을 균형 있고 적정하게 검토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는 노후공용 차량 대체 등 6건에 대하여 1억 7,633만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본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복리 정진을 위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방수공사 사업의 경우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의 2-3년 후 에코델타 복지타운으로 이전 계획을 고려할 때 방수공사 예산 집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긴급히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보수하고 정밀한 진단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수공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명지레 포처센터 주차공간 확보 사업의 경우 명지레 포처센터는 부산광역시와 부산환경공단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환경공단의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 예산 심사 시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번 제250회 강서구의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률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배부에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직원 휴게실, 장애인 통행 불편 문제 해소에 관한 사항 및 호우 특보 시 재난 매뉴얼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78개 분야로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직원 휴게실, 장애인 통행 불편 문제 해소 방안 대책 마련 등 총 87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후반기 강서구 의회 출범 후 맞이하는 감사로서 소모적인 내용으로 질타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책 위주의 질의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은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은 강서 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또는 협의 보고를 통해 의회와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면밀히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들의 행복한 문화복지,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조하여 위대한 강서를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감사한 만큼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감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을 감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질문은 강서구의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구정 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분 이내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요제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성인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창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상황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 소추와 심판이라는 또 한 번의 헌정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구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김영창 구청장님께서는 경청해 주시고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복리 정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이름뿐인 수상워커웨이 사업의 실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눌차도, 진우도, 신호동, 명지 오션시티를 연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관광자원이 비전이 초라하게도 신호대교 옆에 걸어다니는 다리 하나가 더 생기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수상워커웨이 하면 절대 무인도서라 신비의 섬으로 여겨지는 진우도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광역 관광자원이 탄생하고 그 파급 효과가 신호와 명지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덜렁 신호대교 옆에 그것도 신호대교와 나란히 걸어다니는 다리가 하나 더 생겼을 뿐인데 예산이 무려 442억입니다. 가까운 선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소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표방하여 부네치아라 부르며 부산 장림포구에 200억을 투입하여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연계된 관광 자원이 부족하여 관광객을 붙잡지 못합니다. 연계 자원이 없는 관광 인프라는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수상워커웨이 사업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미비한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관광자원이라는 헌명만을 추구하고 실질적인 주민 효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애물단지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사업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헤쳐나갈 중대한 난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구역, 섭지 보호구역 등 여러 법적 제한이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진행 상황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예상되는 준공 시기와 함께 이미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신호동과 명지 이동에 관광객이 몰릴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습니까? 더구나 가용부지마저 부족한 현실에서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한 주차시설 조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기본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멀쩡한 신호대교 옆 수상보도보다는 화전산단과 명지국제신도시 사이에 차량이 통행하는 선옥동강 횡단교량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산단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수상보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박혜자 의원님께서 우리 강서구정의 깊은 애정 속에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방청객들이 와 계시는데 대한민국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래 어렵지만 우리 강서구는 중앙정부와 한몸이 되어서 우리 강서 구민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라는 틈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위대한 또 사랑하는 강서 구민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워커웨이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당시 2구간, 3구간은 가덕 에어시티가 발표가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1구간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구간, 3구간이 가덕 에어시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강서구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저는 구청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에어시티와 함께 추진하고 우선은 명지와 신호를 잇는 1.2km 구간, 1구간을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다. 1.2km 구간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긴 보행 교량입니다. 매우 기대가 많이 되고 국민들께서 매우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총 사업비는 442억입니다. 타당선 조사 용역에 4억 원이 투입되고 또 설계 용역에 20억 원, 감리 공사비 등 해서 442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용역 절차 이행 중에 있고 내년 초에 바로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설계를 어쨌든 마무리하고 후년의 말에는 준공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자긍심을 가지고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도로 높이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설계 마치고 후년 말까지 반드시 완성을 해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런 설계와 공사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유산청에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섭지 보호 지역에 대한 적용 배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 공유 수면에 점 사용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추진할 거고 보통의 경우는 대저대교도 그랬고 은궁대교도 그랬고 하단 녹산선도 그랬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설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행정 절차를 이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이 행정청들과 함께 협의에 적극 나설 겁니다. 주차장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수상 워크웨이는 갈매길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강서 구민들의 부족한 이런 갈매길 인프라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명소가 되어서 외지인들이 차를 가지고 많이 오게 되었을 때는 참 걱정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지 오션시티에 특별한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명지 오션시티에는 공영 주차장이 55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를 하시고 좀 다소 걸어서 오셔가지고 이용하시기를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될 형편이고, 향후 이제 가덕도에 우리가 녹산과 가덕을 연결하는 에어시티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2, 3단계 수상 워크웨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우리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넓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로서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많은 주민들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전에서 명지국제 신도시로 넘어오는 교량의 필요성을 말씀 많이 하십니다. 북쪽으로는 이번 국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극심한 정체죠. 또 남쪽으로는 신호대교가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교량이 하나 놓인다면 두 그 도로들이 소통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들은 순차적으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교량 등
기초 인프라도 다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442억 원을 1km 길이 수상보도에 퍼붓는다는 이 황당한 발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강서구의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부실한 사업으로 축소된 1km 수상보도가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공허한 선전이며 공약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저 공약을 했으니 지킨다는 자기 만족에 매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도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2020년 12월로 거슬러 갑니다. 올해가 2024년 12월이니까 4년 전입니다. 4년 전 이맘때 국회에서 어렵게 사업비 국비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이듬해인 21년도부터 이 사업을 강서구가 추진을 했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소극적인 형태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허송세월을 하다가 2022년 초에 부산시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래가 이 사업의 끈을 이어갔던 겁니다. 제가 22년 7월에 취임을 하고 이 사업을 부산시로부터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1.2km의 교량을 놓는 것은 말이 1.2km지 어마어마한 교량입니다. 442억으로 과연 건설할 수 있을지 사업비가 빠듯합니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정말로 전략해가면서 설계를 해야 될 텐데 1.2km라는 교량을 건설하는 데는 442억은 일반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442억으로 건설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몹시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엄청난 난관과 예산을 편성해서 헤쳐나갈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많은 예산과 정열을 다른 곳에 쏟아붓는다면 노력 대비 효율성은 수십 배가 되지 않겠나? 이거보다는 혹시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구에서 진정 필요한 인프라는 이름뿐인 관광자원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 개선입니다. 녹산 산당 근로자와 명지와 신호주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442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걸 살펴보면 2025년도 기준으로 15년 동안 강서구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과 학습 지원금을 줄 수 있으며 명지 1동에 건립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짓고도 164억 원이 남고 명지 2동에 멀티 컴플렉스를 짓고도 156억이 남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시려거든 차라리 약속을 지키지 마십시오.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외면한 채 추진하려는 이 어리석은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행정의 본질은 화려한 끝이래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이 진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지금 박혜자 의원님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의 염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져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굉장히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오션시티에 산책을 하시는 분은 다 압니다. 신호를 산책하는 분도 압니다. 그쪽에서 넘어오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수상 워크웨이가 놓이면 신호와 명지 오션은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면서 매우 풍성한 갈매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공약을 했지만 공약하기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박회장 의원님도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예, 신호에서 오션에서 명지로 넘어가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항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442억이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42억은 아주 빠듯한 금액이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효율성 대비
정말 수상업화가 생기면 좋습니다. 저는 효율성 대비, 노력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42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우리 구비만으로 한다면 저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5% 돈으로 100% 일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국책사업 아닙니까? 절반은 국가가 지원해 주시고 또 그 반 남은 것 중에 25%는 시가 지원해 주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책사업은 국민의 돈 아닙니까? 그럼 이 국책사업으로 받아와서 다른 강서구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수상업화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강서구에 국책사업은 하나도 안 줍니까? 다른 국책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국책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게 우리 구비가 편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구청장님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이 수상 워크웨이뿐만 아니라 곳곳에 우리 국민에게 또 위대한 강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각종 국책 사업들을 다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한다고 다른 걸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442억 중에 우리 강서구 110억만 투입해도 442억의 인프라를 우리 강서구가 가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부 상권, 특히 대저, 강동, 가락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 열린문화센터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을 앞둔 열린문화센터의 당초 계획은 1, 2층이 서부산 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7층은 문화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경되어 가고 있으며 강서문화원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원 이전 후 현재 문화원 건물의 활용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문화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0월 21일 사임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진 사임이나 그 이면엔 지난해 세수 감소를 이유로 한 10% 예산 삭감, 올해는 40% 이상의 예산 삭감이 거듭됐고 당초 열린문화센터 내 3개 층으로 내정되었던 문화원 이전 계획이 1개 층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상, 부산진, 동구 등 부산 5개 구에서는 문화원 예산을 평균 11% 정해가였지만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주민 수요를 근거로 문화원을 수익시설과 비교하고 열린문화센터 운영 세부계획에서도 교육시설, 상업시설, 입주방안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도시재생이라는 열린문화센터의 건립취지와 문화시설이라는 본래의 용도와 어긋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 관련 주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당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21년도 6월에 문화원에서 3개층의 사용을 요청을 해온 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결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층은 뭘 하고 2층은 뭘 하고 하는 정도로 표기가 되었을 뿐 그거는 우리 구청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만들어가면서 고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같이 열린문화센터, 강서 열린문화센터는 이게 2016년도로 거슬러 갑니다. 우리 대저동은 한때 부산과 김해 관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번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낙후와 침체를 거듭해서 지금은 야간이나 주말에는 참 유동인구가 참으로 없을 정도로 매우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정부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나섰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도로도 확장을 하고 또 간판도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거로 재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퍼즐인 이 센터가 들어서고 나서 들어서기 전과 들어선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만이 이 강서구청 인근의 이곳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야만이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려 270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 토지값을 뺀 금액입니다. 토지대 63억 플러스 건설비 270억, 이런 거금을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비입니다. 그렇게 투입된 이 사업이 준공을 하고 나서 사람이 복잡거리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는 정말로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드는 그런 거점 시설을 저는 구청장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점 시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이곳에 하기 위해서 270억 중에 25억을 투입했습니다. 10%가 안 되는 돈. 그리고 또 공사비가 또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유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센텀에 있는 영화의 전당은 아니지만 영상 미디어 센터를 영화의 전당으로부터 유치를 했습니다. 50억 원. 25억과 50억을 빼도 여전히 200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하는 도시재생사업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해왔고요.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는 우리 강서 문화원이 이쪽에 2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 공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구청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청 별관 문화원 3층, 4층 건물에 쓰고 계시는 공간이 문화원이 이 사무실이나 강의실로 쓰는 것이 547제곱미터쯤 됩니다. 거기다가 그 강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이 478제곱미터쯤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의실과 사무실로 쓰는 것이 547인데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강서열린문화센터는 7층이 맨 옥상층, 개 꼭대기층, 제일 최상층, 현재 쓰고 있는 547제곱미터보다 다소 좀 큰 618제곱미터 크기로 제공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강당과 이런 공용시설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대시설의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다 되어 갑니다. 내년 초면 이제 건물이 다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진짜 도시 재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우리 박혜정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곳이 준공이 되고 나서 완전히 도시 재생이 되는, 주말에도 사람이 북적거리고 야간에도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런 용도를 찾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1, 2층은 서부산 영상센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건물은 사업은 진행된 거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서부산 영상센터가 들어오기로 당초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라면 2016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네. 2016년에는 영상센터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2024년 아닙니까? 24년인데 네. 그럼 청장님께서 서부산 영상센터를 아닙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을 받을 때는 네. 영상센터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도시재생센터로 지정될 때 영상센터를 짓는 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은 네.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은 영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다 정확히 확인해서 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청장님께서는 문화원 축소 및 예산 삭감을 수강생 비중으로 우리 국민 타 국민을 따져가면서 구비 효율성을 자주 논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는 매우 빈곤한 논리입니다. 강서문화원의 총 예산은 12, 17.5%, 구비 49.2%, 자체 예산 33.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 33.3%는 문화원 수강료와 임원진 회비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24년도 프로그램과 수강생 현황을 보면 강서 군민이 48.7%, 타 군민이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비 비중과 시비 자부담 비중은 얼추 맞게 떨어집니다. 우리 인근 사하구의 경우는 문화원 강좌 수강 모집 현수막을 명지동에 걸고 수강생을 유치했습니다. 명지 주민들은 사문화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편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화는 상호 교류되며 교환됩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거 하나 봐주십시오. 이거 현수막 많이 보셨지? 네. 네. 11월 30일경부터 성강기대학 강서구청 캠퍼스 만학도 정시모집 현수막이 우리 구전역에 대대적으로 걸렸습니다. 강서구청 캠퍼스라니요. 강서구청이 대학 설립했습니까? 현수막이 적힌 문의처로 입학을 상담하면 강서구청 3청 구청장실로 가서 비서실장을 찾아서 상담하고 입학 원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합니다. 민원이 구청장실에 가기를 머뭇거리자 김해의 어느 부동산 사무실을 안내하며 그곳에서 상담과 원서를 작성한 분이 있습니다. 또한 11월 말에는 이곳 일천 구민홀에서 성강기 대학 부산 강서 캠퍼스 신입생 입학 설명회가 개최되기까지 했습니다. 정장님, 이 성강기 대학이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 바로는 600평 규모의 성강기 대학을 설치하는데 구청과 협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언제부터 강서구청은 대학 입학처가 되었으며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비서실장님은 교육 코디네이터로 전직하셨습니까? 강서구청장실과 부동산 사무실이 동격이 되어버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자인 국장님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합니다. 12월 2일에 성강기대학 강서 캠퍼스 정원 500명이 마감되었고 3월 5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는데 어떻게 12월 5일 학대간부회의에서 청장님께서는 대학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니 유치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모욕입니다. 구비 263억이 투입된 열린문화센터의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시지만 대형 문화시설 운영을 앞두고 주요한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이리저리 뒤집는 처사와 누구와 어떤 검토를 거쳐서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을 본의원은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열린문화센터를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이라면 오히려 문화시설을 더 개방하여 휴일과 야간 강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주민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입니다. 부산시도 펑비두 미술관 분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시민 혼란만 야기하여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한결이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와 방향성마저 퇴색되지 않도록 열린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과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보여주신 플랜카드는 우리 강서구 전역에 지금 붙어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다 보시고 계실 겁니다. 한국승강기대학이 강서구에 안착하고자 희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승강기대학은 거창에 있습니다. 거창에 있는데 부산에 진출을 하고자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부산 중에서도 우리 강서구에 오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 학년 규모 1000명, 2년제 전문대학이고 그리고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의 학비 없이 만학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실용 학문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업이 있는 만학도들이 야간에 학비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주말에 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여태껏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매우 실용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전문 대학입니다. 가령 파크골프학과 저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300명 모집이라고 합니다. 한 학년이.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 하고 모집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바깥에서 모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청민원실은 우리 구민 누구나 또 우리 구민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만학도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한테 도움되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활동들을 일청민원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한편 우리는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 강서구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550명입니다. 이 550명이 하루에 이 강서구청 주변을 활기차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2,000명이 그렇게 있는다면 이 우리 강서구청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시재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앞으로 도시재생 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들은 밟아 나가겠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다 극복할 과제고 도시재생으로서는 이만한 아이템은 없다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쪽에 우리가 내어주었다거나 하는 건 일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여기 오는 걸 목표로 그 학교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을 제가 말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의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의 예산을 10% 삭감한 것은 문화원뿐만 아니라 2024년도 어려운 긴축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원도 예외 없이 10% 삭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프로그램 예산을 50% 절반을 삭감한 것은 제가 누차 요청했습니다. 강서는 넓은 땅덩어리가 있고 많은 인구들이 명지와 신호와 지사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뭔가 문화에 대한 향유할 기회를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절반을 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사업을 직접 전개하기로 그렇게 했던 사항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강서문화원 회원이 한 500여 명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0% 이상이 저는 강서구에 꼭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저는 구민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선 주소지는 60% 이상이 강서구가 아니라는 점, 남쪽에 있는 우리 강서 구민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내년 사업을 그래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사에서 한 언론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엑스도 문화회관의 경우 사구민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60몇 %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사구 문화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밝히고요.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문화원은 그 자치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많이 향유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관변단체나 체육시설 이용도 주소자나 거소자가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런 관점으로 그거 문화원도 주소자나 거소자 또 그거 강서에 적을 두었던 적이 있는 사람, 그거 친척이나 뭐 있다는 사람, 그거 무단히 그냥 오지는 않으니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우리 낮에 우리 강서에 수많은 기업이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 생활을 하면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둔 분도 많고 그런 거를 제가 구별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차별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치구의 문화원에 문화를 향유하는 회원들의 비율은 그런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지나 신호나 지사로 나아갔었어야 됩니다. 그쪽에 교실을 열고 그쪽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이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는 생각을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허투루 쓰면 안 되지만 우리 강서구 예산이 그거 25년도 본 예산에 4,913억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들로 볼 때 그거 문화원 예산이 현재로 더 다른 부민이 있어도 더 준다고 해서 우리 강서구에 크게 뭐 문화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했지 손실은 입힐 것이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구에 오면 커피도 드실 것이고 음식도 드실 것이고 이 또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가는 데는 이 또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수상워커웨이가 1km 수상워커웨이 만드는데 442억이 든다. 이런 사업도 하시는데 우리 국민의 그럼 국민을 떠나서 북구 국민이나 다른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배분하고 나누는 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신다는 데서 참 유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강서문화원은 부산에서 가장 먼저 생긴 문화원이고 저력이 있는 문화원입니다. 제가 다른 구청의 문화원의 예산 지원 현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해보니 우리 강서구가 현재까지 지원해줬던 예산의 규모는 인구 대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해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문화원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메세나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 회비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회원을 더 많이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우리 강서구의 균형 있게 지금 문화 향유가 되지 않는 부분을 뚝 떼서 구청장이 직접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성강기 대학이 강서에 오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우리 강서가 사람이 붐비고 도시 재생이 되고 문화가 살고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거 성강기 대학을 우리가 힘을 들여서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굳이 열린 문화센터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금할 게 없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강서구의회를 찾아주신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게 주어진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수상워커웨이 사업과 열린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상워커웨이 사업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겉보기만 화려해 보이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열린문화센터 운영 문제는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성강기 대학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신뢰성 문제는 심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서야 할 중요한 사업이 구청장님의 상식 범위를 넘어서는 독단적 행정으로 위험에 빠질까 우려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부산시 사회복지관협회가 이 한파에 구청에서도 가장 추운 북측광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청의 행태에 대해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된 결과를 두고 재심의를 추진하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건 재량을 넘어 직권남용을 의심해야 할 만큼 국민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공직자로서 상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불통과 독단적인 구청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직원들은 더 이상 구청장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 불가능하도록 훼손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용납되기 힘든 방식의 구정 방식에게 제발 바뀌길 바랍니다. 민주적 절차와 소통의 부재, 독단적 리더십과 사고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본질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문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지재인 동료 요원과 여러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김영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과 구정질문 내용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좀 가야지. 존경하는 15반 강서 구민 여러분과 김종호 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항공유 수출국으로 국제항공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2030년이 되면 김해공항과 가덕신공항까지 전국 최초로 하나의 지하체에 2개의 공항을 보유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항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대한항공의 지속가능 항공유 첫 상용 운항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20번째 SAF 급유 상용 운항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평균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공유로서 국제 항공 분야의 탄소 중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SF 시장은 2022년 24만 톤 수준에서 2030년까지 1834만 톤으로 7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모든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2% 이상의 SF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6%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SF로 충당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수조원 규모의 SF 원료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가운데 SF 생산을 위한 핵심 연료인 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수급은 향후 산업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F 생산을 위해서는 도축 부산물, 식육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지방, 어류 가공 폐기물 등 다양한 동물성 유지와
폐식용유, 식물성 기름, 옥수수, 해조류와 같은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활용해야 하나 이러한 원료들의 체계적인 수집, 운반, 보관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물성 유지의 경우 전문적인 수거, 보관, 인프라 부족으로 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강서구는 SF 산업의 요충지로서 원료의 수집과 운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임시 보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동물성 유지는 환경적 피해가 미비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자원순환시설과는 차별화하여 접근해야 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수집 운반업체의 임시보관소 설치를 적극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SF 원료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지역 내 식당, 급식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바이오매스 수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수거업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거 거점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원료 수급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매스 원료의 수거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SF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원료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원료 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친환경 항공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항공도시로 거듭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항공유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 강서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날카로운 지적으로, 때론 혁신적인 제안으로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정례의 기간 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대응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일이 더 나은 강서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희망과 새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제2차 정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